자식들 말 안 들으면 때리고 욕하고 다 그렇게 살아. 그때는 힘들어서 다들 그렇게 살았어. 어? 다들 잘만 지내는데 왜 너만 이렇게 유난이야? 아, 언젠가 한 번쯤 들어본 것 같은 이 대사. 독립영화 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의 한 장면이야. 대체 왜 엄마들은 배 아파 낳은 자식에게 이렇게까지 독서를 하는 걸까? 무수한 이유가 있겠지만 딱 한 가지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어. 내가 이 개념을 처음 알게 되고 유레카를 외쳤거든. 이것만 잘 알아도 나를 괴롭게 하는 관계의 고민들이 대부분 해결될 것 같았거든. 그래서 나의 보엠들에게도 꼭 알려주고 싶었어. 오늘은 특별히 영화 감상을 하면서 설명해줄게. 각종 영화제에서 무수한 상을 휩쓴 이 영화는 극사실적인 가족의 묘사로 관객들의 마음을 울컥하게 만들었지. 자자, 일단 구독과 좋아요 제발 좀 누르고 팝콘부터 준비해. 사이버. 영화 속의 엄마는 딸에게 굉장히 충동적이고 감정 반사적이야. 너 뭐가 잘나서 씩씩대? 어? 너 지금 화났다 이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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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질질 좀 짜지 좀 마. 이런 엄마들의 특징은 자아분화가 낮다는 건데, 일단 자아분화에 대한 개념을 간단히 설명해줄게. 이 개념을 알고 영화를 심리학적으로 분석하면서 보면 훨씬 많은 것들이 보일 거야. 정신의학과 교수인 보엔이 정신분열증 환자의 가족들을 연구하면서 이상한 패턴을 관찰하게 됐어. 그중 하나가 자아분화야. 이 자아분화란 얼마나 잘 분리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개념인데, 내적인 분화와 외적인 분화로 나누어 설명해볼게. 내적인 분화는 이성과 감정을 분리해내는 능력을 말해. 내적인 분화가 높을수록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성적인 사고를 하며 상황을 분석하고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게 되지. 외적인 분화는 나와 다른 사람을 분리시키는 능력이야. 외적인 분화가 높으면 가족이나 주변 사람으로부터 정서적으로 거리를 두고 감정적으로 휩쓸리지 않는 힘이 생기지. 아직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지 않지? 영화를 보면서 자아분화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볼게. 자아분화가 낮은 사람들은 대부분 감정적이고 다혈질이야. 영화 속의 엄마가 딱 그런 사람이지. 아, 내가 좀 다혈질이잖아. 좀 심하지? 자아분화가 낮은 엄마들은 이렇게 자녀를 감정 쓰레기통처럼 대하는 경우가 많아. 자신과 타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사고하는 힘이 부족하니 욱하고 일어나는 자신의 감정을 이성적으로 분리하는 내적인 분화가 어려운 거지. 자아분화를 잘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성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충동적이고 감정반사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 근데 이 영화 속의 딸은 왜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도 참고 사는 걸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돌봄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 때문에 자녀는 자연스럽게 부모에게 의존하고 충성심을 가지게 되지. 이 영화 속의 딸도 물론 마찬가지야. 얘는 욕심이 너무 많아 원래부터. 저젠 또 얼마나 빨아들인지. 네 팔뚝에 허벅지에 살들 그거 다 네 건 줄 알지? 혼자 컸다고? 너가 뭐 먹고 컸는데? 먹여 살린 값을 해야지. 잔소리 좀 듣고 하는 게 뭐 어떻다. 짜증 좀 받아줄 수 나를 있는 낳아주고 거지. 키워준 목숨줄 같은 엄마에게 빚을 떠안은 듯한 마음. 이것이 바로 자녀가 부모에게 갖는 충성심이 되는 거야. 분화가 낮은 엄마는 딸의 죄책감을 꾸준히 일으키면서 충성심을 자극하고 있지. 야, 김희정. 이제 나도 할머니다, 할머니. 이 흰머리 다 너 때문에 생긴 거야. 네가 속 썩여서. 나도 너랑 잘 지내고 싶어. 근데 왜 이렇게 철이 안 드니? 너만 아니었으면 난 친정에 다른 곳에 시집가서 잘 살았어. 너 때문에 이렇게 산 거니까. 이제 나도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래. 자유롭게. 그래서 엄마가 자녀에게 아무리 가학적인 말과 행동을 해도 자녀는 반항하고 적의적인 행동을 보일지언정 부모의 희생양으로의 역할을 계속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 자, 방금 말한 희생양 메커니즘은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지. 인간이 불안을 느끼거나 위기에 처했을 때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만들어 책임을 돌리면서 스트레스나 긴장을 낮추는 개념을 말해. 이런 행동들은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감정적으로 누군가에게 화풀이를 하는 행동이니까 이성과 감정의 분리가 안 되는 자아분화가 낮은 사람들에게서 자주 일어나는 행동 양식 이지. 자아분화도가 낮은 가족 안에서는 늘 언제나 희생양의 역할을 떠맡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어. 가족의 희생양이 되는 사람은 가족 구성원 중에서 가장 약한 사람이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아무래도 가족 내에서 상대적으로 기능이 떨어지는 자녀가 희생양 역할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 자녀는 부모에게 의존적이고 부모의 권위에 대항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가장 만만한 화풀이 희생자가 되는 거지. 보에는 가족 투사 과정을 통한 희생양이 일어나지 않은 가정을 본 적이 없다고 했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의 가정에 희생양 메커니즘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지. 우리 집은 아닐걸. 특히나 난 늘 칭찬받는 모범생이었거든. 그거와는 별개야. 가족 희생양 역할을 하는 사람의 유형은 문제아나 악당만은 아니거든. 존 브래드쇼는 가족 희생양의 유형을 이렇게 나누었어. 여기서 부모 역할을 하는 자녀는 경제적이나 정서적으로 부모를 돌보는 일을 맡지. 부모가 자녀를 이용하여 자신의 불안이나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고, 아이는 부모에 대한 충성심으로 부모를 돌보는 역할을 떠맡게 되는 거야. 부모의 친구 역할을 하는 자녀는 분화가 낮은 부모의 대인관계가 아무래도 좁고 한정적이다 보니 자녀가 부모와 놀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지. 부모의 우상 역할을 하는 자녀는 부모의 욕망이나 꿈을 대신 이뤄주는 삶을 살게 돼. 혹여 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엄청난 비난과 공격을 받게 되지. 가족 상담사 역할을 하는 자녀는 부모의 싸움을 중재하고 코칭하면서 희생을 하게 되고, 귀염둥이 역할을 하는 자녀는 가족 내에 불화가 생기면 재롱을 부림으로써 가족의 분위기를 전환시키려고 하지.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받는 역할은 문제아인데, 자녀의 행동을 문제 삼고 비난하면서 그 가족 안에 있는 불안과 부정적인 감정들을 전가하고 해소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지. 때문에 문제아로 뽑힌 자녀는 별 대단한 잘못을 하지 않아도 늘 비난의 대상이 되고 끝없이 문제아로 다시 낙인이 찍히지. 그럴수록 자녀의 문제는 더 강화되고 희생양 메커니즘은 악순환으로 흐르게 되는 거야. 자아분화가 낮은 부모는 몹시 감정적이기 때문에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에게 불안정한 애정을 줄 수밖에 없어. 그러면 아이는 자신에게 갑자기 공격적이거나 어제와 달리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엄마에게 혼란을 느끼고 오히려 더 집착하게 돼. 집착적으로 자신이 받은 학대에 대한 연민과 사과를 요구하지만, 사과는 뭔 사과? 나 이제 안 참아. 네가 안 참으면 어떨 거야?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게 그냥. 아무리 요구해도 돌아오지 않는 애정의 무기력을 느끼고 자신이 버림받을 수 있다는 만성적인 불안까지 갖게 되지. 엄마, 나 사랑해. 이렇게 애정결핍이 생긴 자녀는 끝없이 타인으로부터 애정을 채우려 의존하게 되고, 자녀 역시 자신과 타인을 분리하는 외적인 자아분화가 함께 낮아지게 되는 거야. 이런 환경 속에 자란 사람은 누구를 만나도 불안정한 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어. 영화 속의 딸도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친절을 보인 친구에게 애착을 느끼지만 그 애정은 금세 집착으로 변하게 되고, 난 여기가 너무 편해. 여기가 진짜 집 같아. 그냥 다 이해받는 것 같아. 나도 여기서 살까? 그럴수록 친구는 서서히 이 관계에 부담을 느끼게 되지. 소희야. 맥주 한 잔만 같이 마실까? 언니, 제가 이틀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자서 어제 못한 것도 좀 있고. 자아분화가 낮은 사람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은 집착과 소유욕이야.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는 무의식 중에 연합성과 개별성 사이에서 밸런스를 맞추고 있어. 연합성은 말 그대로 연합하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고, 괜찮아. 같이 하면 금방 해. 개별성은 적당히 거리를 두고 경계를 세우는 마음이야.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 일이잖아요. 대인관계에서 일어나는 많은 트러블은 이 연합성과 개별성의 균형이 어긋나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안 그래도 힘들단 말이야. 오늘 택배 하나가 왔는데. 나한테 왜 그래요? 너 왜 그래? 진짜 섭섭하다. 자아분화가 높은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이 균형을 잘 맞출 수 있지만, 분화가 낮은 사람은 부모에게서 생긴 결핍을 친구에게서 채우려고 과도하게 연합성에만 집착하다가 관계를 망치게 되는 거지. 너 얼마나 쌀콘 줄 알아? 친구하고도 다 싸워. 모르겠냐?
네가 문제야. 아, 이 정도면 유전병 아니야?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과연 내 자분화 점수는 몇 점일까? 짜잔! 사이봉!